반갑습니다. 다문화 인재 양성센터 한국어 토픽 2 읽기 유형 10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1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고르기입니다. 문제 한국어 토픽 2의 문제 28번에서 31번까지 문제 유형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토픽 2 60회 문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픽 2의 60회 30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토픽 2 60회 문제 30번 또 마찬가지 바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형 11도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유형에서 학습하였던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 11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이 문장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5, 6급 고급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 단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용어나 단어는 전체 문장의 내용에서 굳이 이 내용을 꼭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우선적으로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고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어려운 용어가 도대체 뭐지? 여기에 해석을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시면은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기출문제 30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 아는 방법, 주제어 또는 주제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괄호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괄호 앞에 부분과 괄호 뒤, 또 그리고 괄호가 앞에 있는지 또 괄호가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인지 이런 부분도 또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주제어를 가지고 어떤 주제 문장이 먼저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깨어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바로 깨어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에 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유리도 이것을 어떻게 주목을 했냐?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이 파편이 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주목이라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진다,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주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발명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을 새로이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발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주제문을 가지고 그 뒤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산조각난 다른 유리병과 달리 금이 간 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병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실 선반에 유리병이 몇 개 있었는데 유리병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한 유리병이 파편이 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병은 바로 파편이 튀지 않는 병을 이 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은
안에 담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점이라는 것은 바로 앞의 문장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바로 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하여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 이 점에 착안하여 안전 유리를 어떻게 제작하게 되었다, 발명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들게 되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부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1번입니다. 파편 조각을 붙인. 이 점에 착안하여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다라는 것을, 막이 유리 조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 파편이 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파편 조각을 붙이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유리에 막을 입힌 나왔습니다. 유리에 막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유리장을 여러 장 겹친 이 부분은 위의 내용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마지막 4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괄호 안에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이 부분이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점에 착안하여 괄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안전 유리를 제작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생긴 막의 유리 조각이기 때문에 바로 4번은 깨지지 않는 재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유리에 막을 입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정답도 마찬가지 2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문장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바로 유리에 막을 입힌이 정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주제어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꼭 전달하고 싶은가에 항상 생각을 두시면은 이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인이의 정답 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팁입니다. 다인이의 시험 팁. 첫 번째입니다. 빈칸의 앞뒤 문장에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앞에 괄호 뒤에 문장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유형에서 많이 연습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입니다. 문장 주변에 접속 부사, 지시 형용사 등을 통해 빈칸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 부사라든지 지시 형용사 이런 것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다인이의 시험 팁까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제 먼저 지문을 보고 주제어, 주제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주제어 또는 주제문이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글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 글을 썼다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알리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 문제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쪽 치아만 사용하여 음식을 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문장은 사람들이 한쪽 치아만 사용하여 음식을 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에서 생각을 할 때 보통 치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급 단계에서 배웠던 바로 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는 어떻습니까? 양쪽의 치아를 모두 사용을 해야 또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또 이런 특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또 한쪽만 너무 사용하게 되면 변형이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또 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한쪽만 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줄까?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래서 우리도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읍시다라고 강조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할 건지 그 뒤에 문장부터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치아 건강이 나왔습니다. 양치질만큼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을 씹는 습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이 괄호가 나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내용이 이 앞에 음식을 먹을 때, 그 다음 뒤에 내용, 소화가 잘 되고 치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괄호 안에 이 내용으로 하면 바로 소화가 잘 되고 또 치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은 치아에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까지만 보더라도 한쪽으로 씹는 습관, 그 다음 치아 스트레스라는 거는 스트레스 자체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치아의 스트레스, 한쪽 씹는 습관, 치아 스트레스가 나온다면은 한쪽으로 씹는 습관은 안 좋은 것이구나,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한쪽으로 씹지 마세요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려고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쪽 치아만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치아가 버티지 못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서 있다가 그 서 있는 물건이 약하면은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보통 우리가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치아가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은 치아가 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아가 썩을 수도 있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바로 버티지 못하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이 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깨질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치아가
금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깨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치가 없는데도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느낀다면 치아가 부분적으로 금이 가거나 깨진 상태인 치아 파절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은 한쪽 치아로 씹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한쪽 치아로 씹지 마세요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음식을 먹을 때 괄호 땡땡땡 소화가 잘 되고 치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에서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가장 알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치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물론 치아 상태가 소화가 잘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음식을 먹을 때 치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모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기 2번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치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한쪽 치아 사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습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아와 한쪽 치아와 음식 습관, 씹는 습관이기 때문에 2번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기 보겠습니다. 양쪽 치아를 모두 사용해야 음식을 먹을 때 양쪽 치아를 모두 사용해야 소화가 잘 되고 치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한쪽 치아보다는 양쪽 치아를 골고루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글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을 들여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금이 가고 또 깨지고 치아 파절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세모에도 이 글에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부분이 또 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1번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이라는 명확한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번 문제에서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양쪽 치아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쪽으로 씹지 마세요. 한쪽으로 씹으면 좋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치아로 꼭 씹으세요.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 양쪽 치아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글을 읽을 때
또 제가 늘 강조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이 글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 1번과 2번 보기 같은 이런 부분에 헷갈려서 정답을 틀릴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글을 쓴 사람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걸 잘 파악하시고 또 어려운 단어나 용어가 나올 때는 이 용어를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용어를 내가 한국어를 잘하는데 반드시 해석하겠어 라고 하시면은 또 시험 시간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시험 시간을 아끼고 점수를 하나라도 더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은 이제 패스하시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괄호 앞의 문장과 괄호 뒤의 문장을 잘 살피시는 것이 시험을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1번 연습 문제와 앞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2번과 3번 문제는 교재와 또는 파일을 중심으로 연습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항상 홈페이지에 또 문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